손흥민이 7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어느새 득점 순위도 14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손흥민이 건재하다는 건 아시겠죠? 오히려 골대를 2번이나 맞춰버리면서 토트넘 패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옥의 리버풀 원정에서도 이틀만 쉬고 풀타임을 뛰면서도 한 골 1어시스트로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빅매치에 빅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0시 30분 경기 다들 주무신 거 맞죠? 네, 분명 재미있는 경기였는데 이 허탈함 뭔지 설명이 안 되네요. 토트넘은 너무 불리한 상황에서 리버풀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메이슨 감독은 큰 변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히샬리송 대신 클루셉스키가 들어오고 랑글레 대신 벤 데이비스가 출전하면서 양쪽 윙백 포로와 페리치가 그대로 기용이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만의 대체자로 불리는 디아즈가 드디어 선발 복귀하면서 공격진의 기술과 스피드를 높였습니다. 손흥민, 클루셉, 디아즈, 살라의 대결로 보면 리버풀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클루셉 스피드가 안 돼요. 경기 중에 크스키가 살라를 수비하는데 아예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상하게 좋은 경기를 펼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초반에 이미 7골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7골 중에 토트넘이 3골이 될 줄은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전에만 4골이 나왔는데 뉴캐슬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리버풀전에서도 전반전 15분 만에 3실점을 해버리면서 토트넘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아니, 토트넘 숨막히는 수비력 뭐냐고요. 강등으로 향하는 레스터시티, 에버턴보다 실점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토트넘이 수비만 강했다면 이거 탑4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메이슨 감독은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은 채 콘테 색깔을 어느 정도 입혀놓은 전술이었습니다. 그럼 수비수를 3명만 둔다는 것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털리죠. 리버풀은 전반 3분 만에 포로의 무방비 허술한 수비력에 커티스 존스에게 실점을 하고 맙니다. 이어서 반대쪽 박스 안에서 각포가 뛰어들어가는데 다이어가 그냥 산책을 하면서 놓치더니 모치는 설마 큰일 나겠어 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사고가 터지면서 달려 들어오는 디아즈가 득점에 성공해버립니다. 이 실점은 단 5분 만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끔찍하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실점을 할지 더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 진영에서 볼 한 번 만지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로메로가 페널티킥까지 허용하면서 살라의 득점으로 0대3 이러어쩐데요. 충분히 5실점 이상 할 듯한 분위기 맞죠? 카메라는 곧바로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광경을 비춰줬습니다. 이후의 경기는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롭이 두려워하는 토트넘의 역습이 이어지면서 먼저 옵사이드긴 했지만 케인이 라인을 한번 깨주면서 위협을 주었고 이어서 페리시치가 반다이크를 제끼는 이색 광경과 함께 케인이 25골을 넣으면서 추격했습니다. 이때가 전반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3분 후에 손흥민이 라인을 한번 더 깼는데 왼발 가마차기 슛이 골대를 그대로 강타하면서 10호 골이 무산되었습니다. 전반전은 1대3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반 마지막 10여 분 정도에 토트넘이 밀어붙여서 그런지 메뉴 때 0대2로 밀린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후반전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오로지 손흥민의 득점만요. 후반 8분 만에 포로의 패스 한 방에 손흥민이 또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슈팅이 또 골대에 맞으면서 이러다간 손흥민이 비난받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몇십 초 후에는 로메로가 또 골대를 맞추면서 토트넘의 경기가 참 어렵게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리버풀 선수들은 홈인데도 후반전에 점점 나사가 풀린 듯 했습니다. 토트넘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고 드디어 손흥민의 막힌 혈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77분에 로메로의 롱킥 한 방에 손흥민이 리버풀 라인을 깨부셔버리면서 알리송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었고 깔끔하게 10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은 매우 의미있는 골이었죠. 손흥민은 통산 103골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동률을 이루게 되었고 두 자릿수 득점도 7시즌으로 늘리면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10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제 토트넘은 2대3까지 쫓아갔고
이미 흐름도 토트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동점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샬리송이 출격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프라인에서 조타가 발을 높게 들면서 스킵의 머리를 가격해버렸고 스킵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거기다 카메라에 비춰지니 출혈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심은 매우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고 케인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걸 옐로우 카드를 주는 겁니다. 메이슨 감독은 매우 분노했었습니다. 퇴장이란 건 고의적인 파울이 아니더라도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하게 만들어도 퇴장 사유가 되는 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타가 퇴장이었다면 진짜 결과 모르는 거죠. 스킵 대신 히샬리송이 출격하고 이어서 양쪽 공격수를 더 강한 공격수 모우라 단주마까지 투입하면서 메이슨 감독이 미친 도박을 했습니다. 공격수만 5명을 투입한 것입니다. 스킵의 부상 문제 때문에 추가 시간이 6분이 주어졌고 손흥민이 기어이 사고를 칩니다. 93분에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가 되었는데 반대쪽 달려들어오는 히샬리송에게 정확히 배달하면서 히샬리송이 방향만 살짝 트는 다이어와 급이 다른 헤딩으로 알리송 골키퍼가 꼼짝할 수 없이 동점에 성공해 버립니다. 히샬리송의 리그 첫 득점, 900억짜리 공격수가 리그 첫 득점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진한 친구 득점하자마자 옷 벗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보면 이긴 줄. 히샬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이 경기 비기로 왔습니까? 경기 2분 남은 상황에서 대형 사고가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히샬리송이 웃더라고요. 모우라가 수비 지역에서 킬링 패스를 선보이면서 퇴장으로 사라져야 했던 조타가 다시 승리의 골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죠. 조타가 퇴장이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테고 우리 불쌍한 모우라 동정은 여기까지다. 그냥 쉬어. 지난번에 나오자마자 퇴장당하더니 이번엔 나오자마자 5분 만에 상대 공격수에게 어시스트를 이로써 토트넘은 제대로 6위로 추락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이 정확히 맞았네요. 수개월 동안 토트넘 아래에 있던 리버풀인데 막판에 기어코 순위 역전을 해버립니다. 리버풀이 남은 일정 난이도가 토트넘보다는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순위 라이벌 아스톤빌라를 만나는데 토트넘은 원정에서 만나고 리버풀은 홈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양팀 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력들이어서 강등을 벗어나야 하는 팀들이 사활을 걸고 덤빌 거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챔피언스리그 싸움이라고 하면 더 흥미진진할 텐데 토트넘은 이미 물 건너 갔으니까 이제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도 응원해 볼까요? 손흥민은 올 시즌 정말 운이 없는 건지 헤트트릭을 놓치네요. 한 골 1어시스트로 최고 평점을 받았지만 패배했기 때문에 본인은 무의미하겠죠. 아마도 레비와 주전 선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듯 합니다. 그래, 다음 시즌 수비만 바뀌면 우린 강해질 수 있다. 다이어 평점 3점 받았네요. 진짜 미쳤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좀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